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업자 우리하고 비교되는 일본 제철이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본 제철이 연생산량이 철강 생산량이 4,000톤이 넘습니다. 4,300만 톤 정도 되는데 우리 포스코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철강에만 그 고품질화로 주력을 해서 일본의 매출액은 500조입니다. 500조. 근데 우리는 연간 생산량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90조밖에 안 됩니다. 매출액이. 너무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했습니다. 바이든이 반대했습니다. 정책상으로 이거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98% 찬성으로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해서 일본 스틸은 북미 시장과 인도 시장을 주름 잡으면서 고품질의 철강 산업으로서는 세계 1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산량으로서는 3위지만 일본은 그렇게 고품질화 해가지고 한 우문을 파는데 우리는 내 돈 아니라고 우리도 2차 전지하자, 뭐 사업하자 해외에서 뿌린 돈이 지금 수천억입니다. 수천억. 몇 조를 그냥 날린 겁니다. 공중분해 한 겁니다. 그게 누가 있습니까? 장이나 문재인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이딴 짓을 했습니다. 내 돈 아니라 아니야 짐승이야. 네, 내 돈 배심원에서 나온 돈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라고 마구 쓰는 겁니다. 폼 잡고 다니면서 인류 호텔에서 인류 음식 잡수시면서 막 펑펑 쓰면서 폼 잡고 그래가지고 같은 양의 생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조를 넘친 89조 90조 일본은 같은 양을 생산하면서도 일본 제철은 같은 양을 생산하면서도 500조입니다. 500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73년도에 우리나라가 포항종합제철소가 73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71년도 4월 1일 날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우리 회장이 기공식을 하고 73년도에 해양의 열을 받아서 착화식을 한 이후로 그 해에 43만 톤을 생산하면서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100배 성장을 했죠. 4천만 톤이 넘어가니까 100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떨어졌습니다. 올해 16%가 작년도 대비 다운입니다. 올해 아직 4사분기 발표는 안 났지만 이렇게 부실 경영을 하고 있는 작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지탱해온 우리 국민기업 포스코가 오늘날 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포스코의 이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 포스코를 만들려고 했을 때에 전 세계 누구도 어떻게 대한민국인 니네가 뭐가 있다고 그 당시 우리나라는 북한보다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 능력 돈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의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돈도 없다. 기술도 없다. 그런데 생각은 있다. 미래 비전은 있다. 우리는 이걸 해야만 한다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달려가서 그 당시 미국의 벤프리트 장군이 우리한테 아주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셨습니까? 고대 교우 크루스 포럼의 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지도자의 신념, 강한 신념이 없었다면 성산강 영일만 거기에 그 허허벌판 모래 느찔의 땅에 세계적인 종합 제철소가 세워질 수 있다고 미국도 무시했고 전 세계 서독에서도 반대했습니다. 미국과 서독에서 차원을 하려고 그렇게 뛰어다녀가지고 그래 한번 해줄까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돈 빌려주기로 한 것들도. 그런데 우리가 포항제철소를 지을 수 있었던 돈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대일 청구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일 청구권, 일본 식민지 지배에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대일 청구권으로 대일 청구권도 이미
우리는 농업 국가이니까 농업, 그 다음에 민생을 위해서 써야 된다. 요즘 흔히 말하는 민생을 위해서 쓰는 돈을 막 써오고 있었는데 그때 75년까지 사용되기로 돼 있던 중에 일부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돈에 대해서 미국과 서독이 차관 못 주겠다, 얘네들 나라에 주면은 철강 시장도 교란될 뿐만 아니라 설사 우리가 만든다고 해도 세계적인 철강 시장이 교란돼서 철강 가격도 혼동이 오고 니네는 아직 그런 정도의 실력이 안 돼 라고 미국하고 서독은 최종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태준 회장이 수차례 쫓아다니고 했지만 우리 벤프리트 장군님도 수차례 미국의 우리 전우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무산됐던 거를 하와이 구상이라고 해서 그래 그 돈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자 하고 박정희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농업 수산부에서 쓰기로 했던 돈을 야 우리 국가를 위한 돈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이거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다 라고 판단해서 의기투합해서 한 겁니다. 그럼 그만큼 지도자, 그만큼 경영 최고 지도자의 생각은 우리 국가, 우리 가정, 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이룩해내고 그거를 지탱해오고 이룬 우리 선배들의 이 꿈과 희망과 이뤄놓은 그 굴을 자기 돈처럼 빼먹고 펑펑 써버린 이 배임 혐의자 장인아 등 이런 지도자들, 자기가 말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검찰에서는 신속히 수사를 재개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정확히 밝혀내기를 바랍니다. 검찰이나 사법부가 눈치를 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 정의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신문만 보면, 방송만 보면 나오는 내란 누가 판단을 내렸습니까? 아직 법적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 인민재판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선거법 위반을 공소시효를 6개월, 그거를 6개월 안에 싹둑, 그리고 그걸 소급 적용한다? 그러니까 죄 없이 만들자, 내가 거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법은 없애야 된다라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선거 참여 비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법을 만든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트라우마가 됐던 계엄이라는 한 글자 때문에 너도 나도 초등학생까지 심지어는 나와서 군인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누가 사람을 죽입니까? 도대체가 이런 프레임으로 선전으로 우리나라를 망국의 길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범죄 혐의자들, 모든 것이 바로 이 포스코와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일본 제철을 한테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포스코가. 제가 80년도 후반에 일본에서 있으면서 포스코 직원들이 일본 제철소, 그 당시에는 신일본 제철소였습니다. 신일본 제철소는 1901년도에 일본도 종합제철소가 생겨나는데,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후로 쭉 일본도 보니까 제철소가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하에서 종합제철소를 만든 게 1901년입니다. 1901년 종합제철소를 만든 게, 그게 야하다 제철소라고 해가지고 쭉 오다가 그 당시 이제 신일본 제철소라고 또 일본 내에서도 뭐 합병과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지금 우리 지금 집회 중입니다. 조금 이따가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1901년도에 종합제철소를 생산하고 그 뒤에 있었던 역사적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만주도 침공을 하고 만주에서 철강석을 가져오고 북한 우리를 식민지화하면서 우리 북한 지역에서 나는 철강석을 가져다가 일본이 군함을 만들고 당합니다. 일본이 1차 대전 때의 연합국이었습니다. 일본이 1차 대전 때 연합국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일본은 2개의 함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연합 함대를. 그 당시에 일본이 미국 다음에 해군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종합제철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합제철소가 있었기 때문에 제철소에서 거기서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 비행기가 군수 탱크 뭐 그쪽으로도 갔지만, 폭격기 전투기로도 갔지만, 종합제철소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프랑스가 에펠탑을 만든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01년보다 조금 떨어지는, 10년 정도 떨어지는 1880 몇 년인가 그렇습니다. 1883년인가 파리 만국 관람회에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철강 산업이 톱이다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 파리 에펠탑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그게 아직까지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일본도 종합제철소가 있어야 된다. 걔네들은 빨리 발빠르게 그걸 인식을 하고, 그래서 1901년도에 야다 종합제철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늦은 70년이나 늦은 73년도에 우리도 만들었지만, 그때 만들었을 때는 일본처럼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불타는 정신, 하고야 말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면 된다. 그것이 지도자에서부터 전 국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통일된 생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단합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의 의지, 그러한 용기, 국민들의 이 단합된 힘, 그것이 바로 황무지 모래발판 230만 평에 이르는 영일 만의 기적을 이뤘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해병 6여단 출신의 여단장님도 계시지만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그 과정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모래벌판에 롬멜 하우스라는 이 현장 사무실을 만들고, 왜 롬멜 하우스냐?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모래바람이 분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다녔냐면은, 세멘트 봉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세멘트 푸대. 세멘트를 끄집어내서 그걸 털고 물로 씻고 고기 구멍을 뚫어서 뒤집어 쓰는 겁니다. 뒤집어 쓰고 구멍 눈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모래바람이 하도 부니까. 그 모래바람을 뚫고 세멘 푸대를 뒤집어 쓴 눈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포항 종합제철소를, 포스코 종합제철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간도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룩한 것이 수출 100억 불입니다. 수출 100억 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도 16년이나 걸렸습니다. 일본도 16년, 서독 독일도 11년이나 걸렸습니다. 산업화 시작해서 수출을 시작해서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얼마에 걸렸을까요? 7년 만에 100억 불 수출을 달성했던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포스코 종합제철소가 없었다면은, 그날에 그 결심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오늘 현대 자동차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삼성전자 없었습니다. 우리의 현대 엔지니어링의 이 군함 LNG선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도자들의 역량, 부정부패를 하지 않는 청렴한 박태준 정신. 박태준 씨는 뭐 했습니까? 하도 여러 사람들이 우리 이거 써달라 저거 써달라, 정치인들이 돈 달라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직접 가서 면담을 해서, 이런 사람들 있으면 우리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마패를 하나 써준 거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못한다. 청탁 금지.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뭡니까? 선관위 어떤 단체입니까? 선관위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날 이때까지 단 한 차례에도 실무 감사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를 해보니까 그 집 식구들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집 식구들, 그 직원들의 자녀들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없는 자리도 만들고, 그 아빠가 같이 근무했던 사람, 아빠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돼서 전부 다 그 가족들만 취직을 시킨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비리들이 지금 다 감사원에서 나오니까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자기들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22명에서 3명이 추가됐으니까 아마 25명이 탄핵됐을 거예요.
걔네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국회의원 맞습니까? 자기들 조사하면 탄핵? 뭐 자기들 마음 안 들면 탄핵? 예산을 갖다가 활동비를 다 제로로 만들고 우리 그 원자력에 관한 것도 다 삭감시키고 역사상 이런 예산 삭감안은 없었습니다.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300명이라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제 박태준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박정희 정신으로 돌아가고 박태준 정신으로 돌아가십시다. 돌아가자. 자, 시간이 좀 돼가고 있는데 앞서서 조금 열을 올렸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걸 지금 미리 말씀드린 걸로 생각하시고 2시 되면은 우리 여기에서는 2시에 지금 우리 대의원회 회장님하고 또 우리 그 미남 우리 탤런트 겸 개그맨 또 말씀 들어보시고 또 이 분야는 이 말은 내가 꼭 한번 하고 싶다라는 분 나와서 말씀하시고 2시 30분 되면 여기 참 그 우리나라 최고급 버스가 올 겁니다. 포항제철소에서 철로 만든 버스가 옵니다. 거기 버스를 타고 포스코 센터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정식 집회를 다시 한번 하고 포스코 센터에 들어가는 사람들 주주들이 오늘 들어가서 주주 회의를 한답니다. 그리고 테헤란 노에 다니는 사람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오늘날에 우리 그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는 바로 포스코 정신이 없다. 포스코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자. 포스코 정신이 어디서 생겼냐 하면은 그 철강을 생산하는 3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돈도 없고 돈도 물론 대일청구권이 뭐니 해서 가져왔지만 정말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한 채 지는데 5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다면 그 당시에 2억 원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기를 단축하는 겁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자.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우리는 이런다고 횃불 들고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이 포스코의 그 롤을 가동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다 우양우해서 바다로 빠져 죽자. 그리고 조금이라도 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3단계 과정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 완제품을 하는 단계의 공장부터 먼저 지었습니다. 기초를 다 닦고 나서는. 그래서 마지막에 완제품이 나오는 철판 제품이 나오는데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하는 공장을 먼저 지어서 중간재를 일본에서 사다가 거기에서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73년에 완공됐지만 72년도부터는 그 부분은 가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그 완제품을 팔아서 모자란 공사비를 충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포스코 정신이라는 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라는 것은 없다.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있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이끌어갔던 것이 바로 박태준 정신이고 포스코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다시 한번 박정희 정신을 되살리고 박태준 정신을 되살려서 포스코 정신을 정신 차려라. 500조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도 있는데 89조가 뭐냐 도대체. 그 돈도 내 돈처럼 갖다가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하면서 돈을 펑펑 쓰고 낭비하는 이 작자들 싹 갈아치워야 합니다. 잠시 휴직을 갖고 잠시 후부터 저희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때부터 정식으로 시작할 테니까 5분만 쉬기로 하고 5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포스코를 정상화 시키자! 박태준 정신으로 포스코를 지키자! 됐습니까? 예. 자. 자, 지금부터 포스코를 이 무너져가는 포스코를 박태준 정신으로 다시 살리자, 박정희 정신으로 다시 살리자 하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호국청연합회 윤항중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널공 포스코 장인화 회장 퇴출 촉구 호소문. 사단법인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회장 윤항중입니다. 백척간도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한 국민기업 포스코의 장인화 회장에 관한 퇴출 호소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박태준 회장의 호국 정신과 깨끗한 경영 철학에 의해 세워진 제철 보국 굴지의 국민 기업이며 대한민국 경제 기적의 한 축이었습니다. 창업 당시 박태준 예비역 육군 소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기 한 몸 희생할 수 있는 인물만이 이 일을 맡을 수 있어 아무 소리 말고 맡아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추상 같은 호통에 오직 한마음 호국의 인정으로 세계적인 제철 회사 건설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자비로 병원비를 조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청렴한 삶을 살았으며 반부패의 깨끗한 경영 철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회장은 반드시 이러한 호국 정신과 깨끗한 경영 철학을 계승할 수 있는 반듯한 인물이야만이 세계 최고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장인화 현 회장은 좌파 문재인 정권과 끈끈한 유착관계를 유지하였던 최정우 전임 회장이 구축한 부패한 카르텔의 중심 인물이며 최정우와 함께 배임죄로 수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5박 7일간 캐나다 이사회를 초호화 관광으로 즐겼습니다. 1인당 하루 평균 숙박비가 175만원이었고 최고급 프랑스 와인이 포함된 식사비로 1억 원을 썼으며 총 6억 8천만원을 낭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초호화 이사회는 놀랍게도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최정우 전임 회장의 작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포스코 그룹의 부패한 모습을 보고 박태준 회장은 지하에서 서럽게 통곡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장인화 회장은 현재 최정우 전임 회장과 함께 배임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악덕 피의자들이며 최정우 전임 회장의 부패한 카르텔의 중심 인물인 장인화는 경영 능력은 낙제점이며 포항 시민으로부터 극심한 불신을 받는 자이고 정권 실세나 찾아다니는 파렴치한 자입니다. 게다가 장인화 회장은 배임죄에 추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장인화 회장은 최정우 전임 회장과 공모하여 내부 정보로 주식을 매입하여 이익을 챙긴 심각한 범죄인 자본시장법 위반을 문재인 정권 때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묵혀있다가 이제야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인화 회장은 문재인 정권의 확실한 줄을 잡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인 송기인 신부에게 접근하여 수시로 접대하였습니다. 장인화 회장은 자신의 야심을 답정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5천억 원 과학관 기증을 주도하였고 이강덕 포항시장과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개편에 대비한 미래 신성장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분노한 41만 명 포항 시민이 범죄 피의자 장인화 회장 퇴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인화 회장은 1조 3천억 원이 투자된 합전 천연가스 SNG 공장을 240억 원에 매각하여 포스코 그룹 사상 역대급 손실을 초래하였고 아르헨티나 광산 실패의 책임자이며 포스코의 수치스러운 불명예 사고인 강릉 마그네슘 계련 공장의 페놀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거운 자이고 포스코 직원들이 마이너스의 손으로 평가하는 자로서 포스코의 마이너스 경영이
불보듯 뻔합니다. 포스코 재직 임원들은 장인화 회장은 현실에 안주하는 무난한 금수저로서 개혁에는 무관심하여 그룹 안팎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그룹에는 좌파 정권에서 구축된 카르텔이 공고화되어 있고 이들에 의한 일탈과 권한 행사,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되었으며 조강 생산량은 10년째 제자리이고 중국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법 처리에 연루된 자가 국민 기업의 총수 자리에 앉아 전횡을 휘두른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 불가한 엄연한 잘못입니다. 포스코는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라는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 세워진 기간 산업입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정신과 박태준 회장의 투철한 호국정신과 애국 애족 창업정신이 절대적으로 계승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국가관이 없고 포스코 정신도 결여되었으며 경영능력도 부족한 무능한 자가 도덕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사법처리 대상자가 시혜법권인 포스코의 명예와 도덕성을 먹칠을 했고 노조의 반발을 자초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장인화 회장은 포스코 임원으로 재직할 때 특정 이념의 편향론자이며 권력 실세들이 참여당했던 철저한 기회주의적인 지도란 자입니다. 아울러 포스코 노조가 제시한 예통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의 주문 사항에도 전혀 적합지 않습니다. 장인화 회장은 전임 최정우 회장과 미공개 정보 이용 자사주 매입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입건되어 있고 해외 호화, 축장 등 배임죄의 악덕 피의자 신분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세계 최고 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태준 회장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패하지 않은 인물, 사법 리스크가 없는 인물, 경영 역량이 입증된 인물, 정권 실세를 찾아다니지 않는 역량 있고 참신한 인물이 반드시 새로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부패한 경영인은 기업을 결국 망하게 합니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국민기업 포스코를 불법 카르텔을 형성하여 형편 무인지경으로 망치려고 작정해온 범법 피의자 최정우 전임 회장과 장인화 현 회장의 비리를 지체 없이 철퇴를 가하여 즉각 퇴출시켜줄 것을 애국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호소한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호국종인화 회장 윤항중 드림. 열심히 밤과 낮을 시간을 따지지 않고 지금도 아주 독감에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서는 입원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모님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또 같이 근무하셨던 동료 장군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많은 국민 여러분, 근본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배부르게 잘 살았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청렴결백하고 오직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했던 박태준 정신과 박정희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연설해 주신 윤항중 장군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민 탤런트, 국민 배금의 김정수 탤런트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긴건 뉴스를 접했는데요.
군인다운 군인 국방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께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밀수에 그쳤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죽어야 할 삶은 뱀대가리 이재명 개참놈은 뒤지지도 않고 왜 우리 정말 훌륭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 장관이 왜 내란죄로 수감이 되고 자살을 시도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정말 피토하는 마음으로 제가 정말 화가 납니다. 일단은 이 자리는 포스코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포스코 그룹 주주 여러분, 자유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 검사 여러분, 자유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물불 안 가리고 포스코 그룹 최정우 전 회장과 포스코 그룹 전반에 걸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를 나 몰라라 쌩까고 있는지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당신들이 정녕 자유대한민국의 정의로움에 빛나는 불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2020년 3월 당시 포스코그룹 최정우 전 회장을 비롯한 임원 64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매입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재고발함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가 흐지부지한 것과 2023년 8월 포스코 홀딩스 사내외 이사 등 관련 임원 16명이 캐나다에서 6박 7일간 초호화 관광 골프를 즐기며 그것도 자회사의 여행 비용을 전가하는 등 초호화 이사의 논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이 역시 10개월이 넘도록 수사가 앞으로 전진 나가지도 못하는 그것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또 촉구한다. 포스코그룹 최정우 전 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포스코그룹 전 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좋은 말할 때 서울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및 초호화 이사회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즉각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수사하라! 이렇게 무지막지하고 몰상식한 무리를 빚은 이 파렴치한들이 아직도 포스코 그룹 최고 경영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포스코 홀딩스에 남아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안됩니다. 자본시장법과 초호화 골프 이사의 논란으로 최종한 당시 전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사회이사 전원이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음에도 당시 입건된 사회이사 대다수가 2024년에도 이사직을 여전히 포스그룹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하는 팩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 철강 회사인 포스코 그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도, 이런 사실을 알고도 서울지검은 왜 가만히 두고만 있을까요? 왜 서울중앙지검은 포스코 그룹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미적미적 될까요? 왜 서울중앙지검은 포스코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먼 발치서 불구경하던 멀그머니 바보처럼 쳐다만 보고 있을까요? 탐욕과 필요로 얼룩진 포스코 그룹을 깨끗이 청산하고 국민기업 포스코로 거듭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진행이 절실함을 호소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저는 개그맨답게 노래로 마치겠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수사했군요. 나 참 바보처럼 살려다 갑니다. 얘라이 개참놈들아, 수사해라! 심우정 검찰총장 뭐하냐? 누가 바보처럼 살다 갈까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그렇게 빙신같이 살다 갈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제발 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수사하지 말고 이 개잡놈들아, 삶은 뱀대가리 이재명이라 가둬라 이 개새끼들아. 저는 포스코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검사에 아울러 산업자본부에서 자기 업무의 일환으로, 그리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거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포스코는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화를 하려면 이거 철강을 국유로 생산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US 스티들과 기술 지원을 하고 자금 지원을 하고 하는 쪽으로 내정을 해서 이미 내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에 손을 내밀었느냐? 일본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본 육사를 나오고 친구분이 많기 때문에 친분에 의해서 일본 제철이 힘을 빌어서 이 포스코를 제대로 짓게 됐습니다. 자금은 어떻게 도달하느냐? 물론 청구권 자금이 2억 5천만 불 나왔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엉터리 겸도합니다. 이거.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파워를 했기 때문에 파월 장독이 비와 땀으로 건설한 겁니다. 그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산업의 가장 핵심의 철강이라는 것은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력이 있어야 자동차가 경쟁력 있고 다른 기계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절약하려면 그 허리끈을 졸라매는 정신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 기업으로서 제대로 제 기틀을 잡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러우 전쟁 이후에 수출도 어렵고 이런 그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포스코의 CEO들이 그렇게 자기 개인 기업처럼 자금을 마음대로 썼다. 이거는 속말로 해서 줄이를 들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장관과 국정원 원장한테 강력히 이 내용의 샅샅을 파악해서 국민한테 공개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합시다! 처벌합시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근검절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르짖었던 자조 정신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못했네요. 5,000명을 빼면 안 되죠. 지금은 35,000명 모이셨답니다. 야, 자, 우리 35,000명 왔어. 우리 묵사이어는 윤항중 장군님께서 개발하신 언어로서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야!
가겠습니다. 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야! 포스코를 살리자! 대한민국을 살리자! 모두 정신 차려라! 자,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박태준 정신으로 돌아가자! 자, 진행합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박태준 정신으로 돌아가자! 포스코를 살리자! 포스코를 살리자! 박태준 정신의 청렴결백한 정신으로 돌아가자! 박정희 정신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뭉치자! 대한민국을 살리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박태준 정신으로 돌아가자! 청렴걸벽하게 포스코를 살리자! 몇 발라?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급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스코 정신, 공기를 단축하자. 포스코 정신이 너무 앞섰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포스코를 살리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청렴결백하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오늘날의 포스코 종합제철소를 만든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포스코 정신으로 회귀하자! 박태준 회장의 청렴결백한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포스코 정신 차려라! 왜 쓸데없는데 주저해서 포스코를 망치냐? 포스코 바로 세우자! 포스코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살리자! 포스코의 배임 혐의자 물러나라! 무능하게 포스코를 망가뜨린 배임 혐의자 물러나라! 올바르고 정량한 정신으로 포스코를 다시 세워라! 국민기업 포스코를 바로 세워라! 포스코의 주인은 배임 혐의자들이 아니다! 포스코의 주인은 정의로운 국민이다! 포스코의 돈을 내 돈처럼 쓴 배임 혐의자 물러나라! 포스코 정신을 바로 세우자! 포스코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오늘의 위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포스코의 불굴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 국민기업 포스코가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수출 100억불을 불과 7년 만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의 사인 포항 종합제출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포스코를 바로 세우자. 배임 혐의자들이 무슨 포스코의 수장이냐? 물러나라. 포스코를 망가뜨린 주원들 창피한 줄 알고 물러나라. 포스코가 왜 지금 포항에 불이 나는데도 계속 불이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데 투자해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제동처럼 쓸데없는 데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멍청한 회장단들 물러나라! 배임 혐의자들이 무슨 포스코를 운영한다는 말인가? 모두 물러나라! 청년 결백한 포스코의 정신, 박태준 회장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포스코의 정신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시 바로 세워집시다. 포스코 정신으로 돌아가자! 박태준 정신으로 다시 시작하자! 자, 포스코 센터가 바로 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앞까지 우리의 말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유시민 대한민국의 국민들께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혼란이 시작된 이 주원들이 누구냐? 다 회사의 돈이 내 돈이고 나라 돈이 내 돈이라고 마음대로 훔청망청 쓰는 법인카드 남 마음대로 쓰고 법인카드 가지고 여기저기 투자하고 밥 처먹고 별짓 다 하는 쓰레기 같은 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들 처단하라! 법인카드 훔청망청하는 놈들 모두 처단하라! 포스코 정신, 박태준 정신으로 대한민국 다시 시작하자! 청년 결백한 사람들이 회사의 주민이 되어야 한다! 쓸데없는 데 투자하고 돈만 잡으려는 멍청한 회사 지도자들 물러가라! 이번 정책은 국민을 따라가서 혐의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이 정권을 그렇처럼 한쪽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엉터리 경제 포스코 이 엉터리 범죄 혐의자 수장들 물러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자, 포스코를 망친 주범들 물러나라! 회사 돈을 마음대로 법인카드 마음대로 사용해서 감춰놓고 훔쳐먹는 놈들 물러나라! 대인 혐의자 물러나라! 포스코를 망친 주범들 모두 물러나라! 정년 배력한 박태준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올해 발판에 돈도 기술도 없었던 늑대의 포항종합 대출인사를 세우려고 했던 결단과 목표로 돌아가자! 저기 대처하고 있대 대처 긴급 상황 발생해가지고 이건 누구하고? 대통령실 앞에 자빨리 పెట్ట더라고. 그래서 이리 와 여기 가면 좀 질러. 자빨리 들어왔다고 대처하고 있어가지고 대통령실 앞에 대통령. 자, 우리 이 위기의 대한민국 지금 우리 당동주가 또 적국 좌파들이 용산으로 쳐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이 분란을 일으키는 대인 혐의자들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탄핵만 입사하는 사람들 검사를 탄핵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내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전부 다 범죄 혐의자들입니다. 범죄 혐의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덮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정신으로 돌아갑시다!
포스코 정책으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자. 청렴 결백한 포스코 박태준 정신으로 돌아가자. 포스코를 바로 세우자.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일본은 500조인데 우리는 왜 100조도 되지 않느냐. 멍청한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바보 멍청이 범죄 혐의자들, 회사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저기 투자하는 돈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일본 제철은 오직 고급 철강만을 투자해서 500조 매출을 달성하고 US 스틸까지 인수를 하는데 우리 포스코는 같은 양을 생산하면서 어떻게 100조도 달성하지 못합니까? 이런 범죄 혐의자들이 자기 돈처럼 회사 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범죄 혐의자들 물러가라! 대한민국 바로 세우자! 바로 세우자! 대한민국 바로 세우자! 바로 세우자! 포스코의 맑은 정신으로 돌아가자! 박태준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 범죄 혐의자들은 엄방 처벌해야 됩니다. 이 포스코를 망친 범죄자들을 처벌하라. 포스코를 망친 지금 회장단 사퇴하라. 범죄 혐의자들 엄정 처벌하라. 포스코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포스코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박태준의 청렴 결백한 정신으로 포스코를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내 입만 하는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사람들 모두 퇴출시켜라! 맑고 깨끗한 청렴 결백한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포스코의 창립 정신, 포스코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왜 똑같은 생산량으로 일본은 500조 원 매출인데 우리는 100조도 되지 않느냐? 멍청한 주도자들 물러가라! 포스코의 창업 정신, 박태준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포스코센터 빌딩입니다. 이쪽까지 준비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바로 세우자! 포스코의 창업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바로 세우자! 돈도 없고 기술이 없었던 그 시절 포스코의 창업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바로 세우자! 매임 혐의자들이 포스코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임 혐의자들을 엄정 수사해서 엄정 처단하라! 우리 사회를 망친 혐의자들, 범죄 혐의자들, 정치 혐의자들, 정치가들 모두 엄정 처단하라!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범죄 혐의자들 엄정 처단하라! 엄정한 법의 기준에 의해 범죄 혐의자들 엄정 처단하라! 자, 바로 다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전을 위해서 인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모두 저를 따라오십시오. 바로 저 앞입니다. 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집중하면서 지금 미국의 US 스틸까지 인수를 해서 이제 세계 3위로 올라섰고 우리는 같은 거의 비슷한 4,300만 톤을 생산하면서도 100조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고 포항 종합제철소에서 불이 몇 번이나 나는데도 불구하고 낡은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그 돈이 다 어디 갔느냐? 쓸데없는 데 투자하고 쓸데없는 데 쓰고 낭비하고 해서 그런 돈이 없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포스코를
다시 살리자. 포스코를 일으켜 세운 그 당시에 그 모래 허허 벌판 230만 평의 모래 벌판에서 이 세멘트 봉지를 뒤집어 쓰고 모래를 먹어가면서 세운 그 포스코 정신, 청렴 결백한 박태준 정신으로 돌아가십시다.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십시다. 자, 지금부터 사단법인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회장님이신 연항종 장군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기업 포스코 비리 관련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의 애국 시민단체 회원 일동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과 고 박태준 회장이 제철보국과 호국정신을 발판으로 국민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설립한 국민기업이자 산업의 쌀로 불리는 제철산업인 포스코그룹의 회장 선출 과정에서 불법이 엄연히 자행되고 있었다는 보도에 참담함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기업인 포스코그룹의 회장 선임 과정에서 최정우 회장과 사회이사진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보도를 접하여 포스코 회장 선출 시 저희 시민단체 회원들은 수차례의 집회를 하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시민단체 회원 일동은 아직까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마지막 보루인 국민 여러분께 호소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전 회장 최정우 씨가 자행한 불법 행위와 이를 묵인하고 협조한 이사회가 선출한 현 회장 장인화의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공정하고 빠른 적극적인 수사를 거듭 촉구합니다. 최정우 전 회장은 그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의 이익보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4월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 홀딩스의 영업이익이 반토막난 상황에서도 스톡 그랜트로 6억 6천만원 규모의 주식을 취득하며 다른 임원들에게도 100억 원 가까운 주식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포스코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는 법과 도덕적 책임을 무시하고 회사의 규범과 윤리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40억 원대 초호화 별장을 매입해 최정우와 그 일당들은 아방궁처럼 사용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는 보도만 있었지 그 이상 수사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는 전혀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우 전 회장은 2022년 태풍 흰남노로 인해 닫힌 국민기업 포스코의 위기를 우향우 정신과 희생 정신으로 극복해낸 직원들을 대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윤리를 지켜야 할 이사회는 최정우 전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정우 전 회장의 퇴임 후 장인화 현 회장을 매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절차로 선출했습니다. 최정우 전 회장 및 이사회와 장인화 회장 사이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며 이로 인해 포스코의 기업 지배 구조는 매우 심각하게 왜곡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패와 부정의 실태는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장인화 현 포스코 회장은 2019년 8월 이사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백두산 관광 베이징 샤오도 공항에서
연길공항까지 전세기 이용, 백두산산 송이버섯과 러시아산 털개 등 호화 식사, 베이징 인근 고급 골프장에서 호화 골프, 특급 호텔에 투숙하면서 최고급 음식과 주류 취식 등 이사회와 전혀 관련 없는 경비로 7억 내지 9억 원을 불법 사용한 혐의로 장윤화 회장은 2024년 1월 각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정우 장윤화 회장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미 2021년 3월에 입건된 자들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포스코 이사회에서 자사주 1조 원 매입을 의결하고 공시하자 포스코 주가는 급등했는데, 문제는 이사회 14일 전쯤부터 대표이사 최정우, 장윤화 등이 주도하여 임원 64명이 조직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이사회의 1조 원 의제를 결정하는 대표이사들이 2주 전에도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고 진실한 책임경영의 행동이었다면 이사회 의결 직후에 자사주를 당당히 매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직원들에게는 공시 후에 자사주 매입을 권유하여 돈은 회장, 사장, 임원들이 벌고 우리는 손해보고 살아는 거냐 하는 비난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이 고발 사건에 대해 2021년 8월 서울중앙지검 당시 지검장 이성윤 현 민주당 국회의원에서 포스코를 압수수색도 했으나 유야무야 덮이고 말았으며 그때는 문재인 정권의 말기였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번호로 존재하는 최정우, 장윤화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국민기업인 포스코의 수장으로 본인의 영달만을 꾀하는 장윤화 같은 무능한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산업의 기초 자산인 국민기업 제철산업 포스코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 있을 수 없기에 저희는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법의 공정함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모든 관련자들이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여 국민기업인 포스코를 다시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를 회복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위의 선 이상 뭉사이야를 외치겠습니다. 뭉치야! 싸우자! 이기자! 뭉사이야! 자유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골프에 빠진 경영진 사퇴하라! 서울중앙지검은 포스코 장윤화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신속 엄정 수사하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포스코 장윤화 회장 신속 엄정 수사하라! 예, 내려주십시오. 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인 양 회사 돈 가지고 쓰고 다니니까 포스코가 오늘날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태준 회장은 돌아가셨을 때 부가연동에 주택 한 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포스코 정신으로 돌아가서 오늘날의 이 위기에 처한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연사로 우리 여러분이 사랑하는
국민 개그맨, 국민 탤런트 김정수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무대를 나이트클럽에서 야외 무대로 옮겼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나오던 버스킹하는 기분으로 여러분에 쓰는데 포스코에서 또 다시 한번 사고를 계속 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잠시 구호를 외치고 위기의 포스코 박태준 정신으로 재무장하라! 다 보셨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장이나 이 대장놈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포스코 그룹 주주 여러분, 포스코 그룹 장인하 회장이 포항제철소 하이넥스 3공장에 연이은 화재 짓고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안정성을 상태를 살피고 전 그룹사 임원과 직책자에게 안전을 권장을 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도록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장 회장은 현장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면서 현장의 최고 수준의 안전, 설비 정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비 강건화 TFT를 즉시 발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설비 강건화 TFT는 국내 모든 제철소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현장 검증과 설비 강건화 플랜을 수립, 실행하는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또 한 번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지만 사업장에 내리면 왜 사고가 이렇게 빈번하게 납니까? 여기저기서 사고는 빈번하고 내부 결속은커녕 현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또 한 번의 큰 화재로 인해서 이웃에 사는 포스코 지역 주민들이 놀라 자빠져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고, 사정이라고 한탄하고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포스코 상황입니다. 이것이 정녕 포스코 그룹 장인하 회장의 부르짖은 안전 정책입니까? 장인하 이 대장놈은 안전 불감쯤에 뭔가 젖어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누님 주무세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잔다 이거냐? 정신 차려! 그러니까 대장놈들이 구속도 안 되고 마이크는 왜 줄고 난리야. 정보관 내 소리 안 들리냐? 롯데도 안 나오는 건 무슨 지랄이야? 이재명 말 듣냐?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 이재명이 따라온 거야 이까지. 마이크는 3개인데 다 뻗었어. 보자냐? 뭐야? 여기 건물 안. 섰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역시 비아그라가 좋긴 좋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손상관 사무총장이 비아그라를 살짝 제 입에다 넣어주니까 마이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비아그라를 드십시다. 폭으로 뭐라고요? 잘 처먹으라고요? 줘봐 좀 주면서 먹으라고 그래. 포스코 그룹 주주 여러분의 앞장서서 실적 부진과 잦은 화재 사건 그리고 파업 위기까지 겪고 있는 상황
이 포스코그룹이 정상화로 돌아갈 수 있게끔 포스코그룹 주주 여러분이 그에 합당할 결단을 내려 포스코그룹에서 장이나 회장을 영원히 퇴장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그것이야말로 현재 포스코그룹에 부딪힌 전체 난맥상을 고쳐나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2022년 냉청 볼람으로 포항제철소의 대부분이 침수된 초유의 상황에서도 빠르게 보다는 안전하게 어제보다 더 오늘도 또 마이크가 슬슬 꺼질라고 지랄 발광합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기치아래 천 그룹 임직원들이 철박한 마음으로 뭔가 단합을 했는데 이 당부의 말과 관계없이 귀신에 씌었는지 아니면 현장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는지 이런저런 사고는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방송에 나온 사고만 몇 번이지 사회 전반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조업 현장 사고는 부지기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아직도 포스코그룹 회장에 앉아서 경영 전반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마이크 넘겨주신 분. 이렇게 잘 나올 땐 잘생긴 겁니다. 그렇지 우리 경찰나리들 한번 손 흔들어 줘봐. 문제가 있겠어 이 추위에. 그쵸? 포스코 회장이 잘하면 여러분이 왜 여기에 나왔겠어? 이재명 삶은 밴데갈 새끼가 여러분의 활동비를 다 삭감했는데 그 새끼를 잡아가야지. 안 그래? 세상에 활동비를 다 삭감하면 뭘로 여기 나와서 활동할 거야? 여러분의 월급으로 활동할 거야? 아니면 내 돈을 뜯어갈 거야? 정신들 차려 폴리스들. 포스코그룹 주주 여러분,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포스코그룹을 정상화하는 이 장현아 회장은 절대 안 됩니다. 장현아 회장은 여러분에게 걸림돌일 뿐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장현아 회장을 불신임 안에 넣어서 바로 퇴장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이크가 나가는 지랄 방광입니다. 내가 세상에 장현아 회장은 최정우 회장과 같은 범법자입니다. 장현아 회장은 최정우 전 회장의 최측근 인사로 그 당시 초호화 해외 골프 여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입니다. 그 장본인 위에 또 장본인입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아직도 포스코그룹 회장직을 맡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아이러니하고 장현아 회장은 삶은 밴드거리 이재명 새끼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버티는 거야? 장현아, 너 이재명이나 잼잼이 했냐? 포스코그룹 주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이 코미디언 김정수는 외치고 또 외칩니다. 삶은 밴드거리 이재명을 구속하라. 포스코그룹 장현아 회장을 사퇴하라. 좋은 말 할 때 사퇴하라 이 개잡놈아. 이상 물러가겠습니다. 청승 판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탄핵 계엄령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한다면은 희비 이렇게 진행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엄령 선포 발표될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정말 우파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박수 안 친 사람 있습니까? 다 쳤죠. 근데 6시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울었죠.
참 그 심정은 아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하루가 지났을 때 뭘 어떻게 됐습니까? 웃었죠. 그 성동 격서라는 말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가 동쪽에서 그냥 빌빌이 하는 동안에 서쪽에서 격파를 할 겁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고래 씨를 갖다 이제 전부 다 압수해 갖고서 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놈들이 아무리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저도 7년 동안 그 부정선거 이거 타파해서 별치라를 다 했었는데 아무리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고 또 노태하게는 선거위원장이 되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면서도 대법원장 원장이 법관이 돼가지고 아무리 고발하고 또 수사하겠다 그러더라도 전부 다 기가 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그 법관을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그리고 저는 요번에 놀란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점점 자세 좀 섭섭했습니다. 그렇게 수사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머리 깎으면서도 호소하고 했는데 또 금식하면서도 또 호소하고 그랬는데도 안 했는데 요번에 이걸 보고서 아 저분은 참 정말 하늘 같은 그 깊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아주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리더로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신임하고 정말 믿고서 같이 나가야 되는 또 틀림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그런 점에서 박수 한번 합시다. 자 그래서 그 성동각서라는 말이 아주 새 신용어로 나왔듯이 우리가 보면은 희비로 가는 동안에 하루는 제가 어떻게 되면은 우리가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그렇게 전화도 안 오던 애가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바보 같은 대통령에 때문에 국제적으로 망신되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야 너 아무 소리 말고 믿어. 그래서 하다가 결국에는 싸움만 벌어지고 이제 얘기가 끝났는데 걔 얘기가 뭐냐면은 국제적으로 지금 바보가 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 다음날 그래도 이제 또 희극이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동각서의 그런 아주 정말 신의 한 수의 작전이 이렇게 펴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또 이제 희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수 다 좋아가지고서 이제 됐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저 새끼들이 아주 탄핵을 갖다가 이제 해갖고서 말도 안 되는 탄핵. 그러니까 지네가 그러니까 내후 외란을 대통령은 탄핵이 되는 거는 내후 외란의 그런 범죄를 사고를 쳤은 거 이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네가 전부 다 예산 전부 다 깎아버리지 또 탄핵을 갖다 26건이나 지금 했지. 이러고서 지네가 모든 국정문란을 갖다 다 시켜놓고서는 여기다 뒤집어쓰고서 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렇게 된 가운데 이제 지금 한동훈이가 자기가 지금 아주 대통령이 된 것처럼 아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제껴놓고서 지가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같이 업무 회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가 또 대통령 된 것처럼 아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고 이러고 개질할들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 여러분들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은 또 지금 서로 티격티격 하면서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할 때 제일 남자로서의 기본적인 하나의 인격의 포인트를 한다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를 갖다가 저버린다는 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쓰레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한동훈이를 갖다 기르고 정말 김건희도 무슨 형수처럼 해가고서 이렇게 그렇게 애꼈다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고서 지금 이런 어려울 때에 도리어 총을 들고서 뒤에서 이렇게 배신한다는 거는
정말 거기에 더 격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제가 더 격분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꼭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결론적인 건 여기 좋은데 지금 매스컴은 전부 다 도배를 해가지고서 이틀 동안 그 정말 밤잠 못 자면서 더 들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 그 매스컴에 나와서 매스컴 때문에 격분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참기 힘듭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도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지만은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전부 다 쫄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 한동훈이가 지금 뭐 나와서 개진하는 것이 아주 전제가 돼가지고 누굴 또 체포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 주인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분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이 정말 계엄령과 갖다 얼마든지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걸 거꾸로 해갖고서 지금 지네가 아주 계엄령을 선포해갖고서 그 체포하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돼 뭐해야 돼 이렇게 하는 속에 문제는 국민들이 여기에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만 하면은 그냥 전부 다 풀이 죽어가고 있어 아주 그냥 다 죽어가는 이런 저기서 한숨 푹 쉬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런 논리를 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들이 맞아 그렇다면서 이제 다시 기운을 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국들도 다시금 이 논법을 갖다가 이 모든 논리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가 주인이고 그놈들이 도리어 간에 그 반역자고 한 걸 갖다가 거꾸로 뒤집어 씌워서 그 선동에서 이렇게 된다는 걸 이거를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정말 격려를 해주고 또 한동수 정말 착하게 해갖고서 바보 같은 짓 했는데 바보야 그러지 마라. 네가 도리어 한동훈이를 갖다가 정말 꾸짖고 발길을 차야 되는 이런 선배 같은 입장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우리는 정말 깨닫고서 그 다음에 또 지금 대통령실도 쫄아가지고서 지금 들어갔다는데 대통령실도 쫄지 말고 나와서 당당하게 외쳐라.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하게 외쳐라. 정말 제가 정말 한번 건의하고 싶다면은 다시 제2의 계엄을 선포해라 까지 정말 얘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뭐 그건 아니겠지만 이렇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린 거는 이렇게 국민들의 사이가 떨어지고 또 정부의 그 모든 윤 대통령도 사이가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국민들에게도 이런 논법을 갖다가 이런 논리를 갖다가 잘 가르쳐줘서 다시금 기운을 내서 정말 더욱더 용감하게 나와서 싸우는 그런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